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실험실에서 진행할 건데요. 제가 우드파이어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주부주부 봉주부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드파이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는 좀 맛도 보고 구워도 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제 셰프님이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하시고 하실 때는 뭐 파인다이닝이라든지 그쵸.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 제외하고는 우드파이어라는 게 좀 생소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드파이어는 저희의 이제 일상에 사실 너무나 가깝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네. 음식이 나오는 게 숯이 나오잖아요. 수치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고깃집이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전문 용어로 붙인다고 하면 그것도 우드파이어예요. 우드파이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상에 우드파이어가 항상 가깝게 있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구이 문화와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캠핑들 가잖아요. 캠핑에서 이제 요리하는 것도 다 우드파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우드파이어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랑 네. 조금 다른가요? 어때요? 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는 좀 쉽게는 이제 거의 직화로만 우드파이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직화가 아닌 복사열로 어떠한 주물에다가 나무를 이용해서 사는 것도 우드파이어의 하나의 일종. 네. 그래서 보면 제가 공부했을 때 프란시스 말만이라고 하는 우드파이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우드파이어의 있는데 아버지. 그분이 7가지의 우드파이어의 방법이 있다라고 네. 책을 냈거든요. 이렇게 복사열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다 우드파이어를 하나로 통칭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진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쵸. 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예전에는 그 통보리 그 왕겨? 막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일종으로도 같이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네, 강원도에 가면 네. 삼국구이라고 해서 삼국구이 그거는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우드파이어의 일종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제 근본이 되는 하나의 요리의 형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파생돼서 뭐 미국식 그런 바베큐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 텍사스 바베큐 같은 네.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모크한 맛이 이제 우드파이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스모킹인데 전통 바베큐들도 다 우드파이어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고깃집으로만 봐도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직화구이 문화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아사도라고 그러죠. 네, 아사도가 제일 그런 유명하죠. 느낌인데 직화 문화다, 뭐 복사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 해서 그게 막 뭐 좋고 나쁘고 그렇게 단정지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하나의 요리 방법의 형태로서 네. 그 나라의 문화를 네.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이 다른 것뿐인 거지. 네. 그게 잘못됐다 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태원만 가더라도 이렇게 고기를 덩어리째로 해서 케밥 만들잖아요. 케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가스나 전기가 없었을 때는 다 장작이나 불로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저희는 네.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터키 사람들은요, 네. 그것도 자부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쵸, 직접 그쵸. 터키를 가봤는데 네. 가스불 쓰는데 인정 안 해. 또. 무조건 우드파이어 해야 된대 걔네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직화 문화에 대해서 여쭤본 네. 게 전문가분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네. 이 참수채 그 기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 우리나라의 그 직화 문화가 몸에 안 좋다라고 그런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셰프님이 혹시 아시는 지식이 있으시면은 결국에 뭐 이 대답이 이제 약간 다른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건 거죠. 이 먹는 게 하나의 사람의 욕구잖아요. 네.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인데 맛있게 즐길 수 있냐 아니면 좀 덜 건강한 걸 맛있게 더 즐기냐 약간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우드파이어의 하나의 형태라는 게 꼭 직화만 있지 않다. 음.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더 깊게는 소고기의 등급 체계나 약간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아사도를 하는 이유가 그 원육이라든지 품종까지 같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네. 방목해서도 키우고 그다음 소의 연령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더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분명 육질이 질길 텐데 네.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느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은 고기를 구웠을 때 맛있다. 그리고 운동을 했던 그런 소들이 궁극적으로 찌개여서 그런 거지, 찌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사가 해야 되는 네.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셰프님께서 그 이제 다양한 나라의 소 품종을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드셨던 좀 기억에 남는 소 품종이 있으신가요? 품종까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입에서 좀 오랫동안 좋았던 건 이제 홀스테인. 홀스테인. 네. 그리고 그걸 한국에 와서 느끼려고 봤더니 뭐 제가 한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한우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다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다른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것 네, 같아요. 다르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좀 좋았던 소는 사실 나이가 좀 오래되고 늙은 소인데 고기 자체가 한국에선 절대 볼 수가 없는 노란 지방이 낀 고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이게 어떤 고기냐 하니까 삶을 다 한 고기를 잡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국에서의 고기 섭취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기도 하나의 감정이 있고 동물로서의 뭔가 그때 먹는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아까 한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네. 잘 말씀해 주신 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우도 한우의 본연의 육향이라는 게 있고 지방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등급 체계 그다음 문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 맛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네네네. 그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고 어떤 스페인이라든지 호주 쪽으로 가면은 육향이라는 걸 좀 더 선호한다고 맞아요.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잘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리를 함에 있어서도 주문해서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워서 스테이크 맛있다가 아니고 네. 정말 손님한테 이 소가 어디서 왔고 어떤 걸 먹었고 어떤 품종의 소를 이렇게 구웠더니 맛있게 요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손님한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거 아까 그 노란 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생각났어요. 이태리에도 그 위에 그 피오렌티나 뭐 소 하는 다리오 치킨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는 완전 배가 터질 때까지 고기만 계속 주는 거예요. 참 정육점인데 입구에서 이렇게 배 볼록해가지고 술을 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다 술을 줘요. 와. 이걸 먹고 가면 신기하게 정육점에서 지방으로 만든 스프레드 같은 게 있는데 걔랑 빵이랑 이렇게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게 이거랑 술을 주는데 손님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술이랑 이걸 먹을 수 있게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메인 테이블이 중앙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중앙에. 그 중앙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이 고기를 계속 손 흔들고 이 액션과 뭐 표현이 그 한 가족 같은 느낌? 그 가족이 이 고기를 다 재미나게 소비하는 그런 느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식사 시간도 되게 소중하게 느끼지만 그 장사와 그리고 그 문화 자체를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또 와인너리가 있었는데 그 와이너리에서 또 와인,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그거를 그 공간에다가 녹여낸 듯한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기 맛보다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나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밑에 종이가 깔려 있는데 그게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에 소의 부위별로 이렇게 숫자가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소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지육으로 소비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항상 부위로는 부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호 부위와 비선호 부위. 그쵸. 거기는 그런 거에 대한 그걸 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 너무나 거기서 다 보여지니까 그게 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지금 우드파이어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태리 피오렌티나까지 갔는데 너무 네. 재밌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드파이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다양하게 그런 향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연칩들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좀 선호하시는 것도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 사과나무, 네. 그럼 대추, 복숭아, 그다음에 얘가 벚나무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참나무라고 하나요? 참나무 장작. 네, 참나무 네. 장작을 제일 많이 쓰고 네. 아니면 조금 특이하지만 오늘은 포도나무랑 포도나무. 네, 사과나무, 오늘 벚나무도 네. 괜찮고요.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력으로 해서 좀 다른 맛들을 어떻게 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네. 그걸 가지고 또 맛을 또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차콜룸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면서 이 향들을 입히는 과정들이나 고기를 굽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예 좀 타줘야 되는군요. 네네. 보시면 포인트가 이제 공기가 꼭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올라가면서 향은 계속 느껴지는 거죠. 네.